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을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워크북 숙제를 안 내가지고 워크북 숙제가 조금 이전 내용이에요. 그 이전 내용이라는 게 뭐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을 해보자. 이거부터 할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자나 뭐더라? 아이 진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더라? 그냥 c가 아니라 a분의 c.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2차 방정식의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치? 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파랑 베타를 말하는 거고, 계수라고 하는 게 여기 A, B, C들을 말하는 거니까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는 계수와 요런 관련이 있더라. 이게 전에 배운 거잖아. 그럼 요거를 이제 3차 방정식 버전으로 쓰면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죠. 그죠? 근이 3개일 거야. 3개를 준서야 뭐뭐뭐라고 하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도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지 준서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이 3개니까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있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성준아 이거는 뭐더라? 그렇지, a분의 c. 그 다음에 셋이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소윤아 이건 뭐더라? 그치,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만 잘 파악하면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죠.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고 분모는 계속 a로 고정이고요. 분자는 순서대로 b, c, d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여기 지금 51쪽과 52쪽에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 같은 데 나와 있는 요 4번 문제에 있는 이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헉은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었어? 범준아 기억해봐.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헉은 얘를 뭐라고 불렀더라? 아니,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렀습니다. 그지? 그럼 이 오메가에 대해 성립하는 식들이 있었다. 일단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해.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다? 1이죠. 그 다음에 1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할 수 있죠. 1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얘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여기서는 그냥 근이 얼마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 얼마야? 1이잖아. 1. 1이 오메가겠어? 오메가가 1일 순 없어요. 왜냐면 오메가는 무슨 수니까? 허수니까. 그러니까 요거랑은 오메가랑 관련이 없어. 그럼 오메가는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뒤에 거랑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를 또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 그치? 원준아 설명할 때 설명 들어줘.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오메가를 만나면 바로 써야 되는 두 가지고요. 그리고 소은아, 이 방정식에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뭐죠? 오메가의 바, 그치? 짝대기 붙은 거, 바, 켤레 복소수. 그럼 이 둘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잖아.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한 게 이제 두 근의 합이죠.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면 뭐겠어? 그쵸,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하는 게 두 근의 곱이죠.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 얼마겠어? 1이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4개를 딱 써놓고 이걸 가지고 계산해라 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오메가 담은수 배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51쪽과 52쪽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51쪽부터 채점하겠습니다. 자, 이거 불러줄게요. 1번은 마삼, 마오, 2입니다. 마삼, 마오, 2. 자, 2번은 2, 3분의 4, 0이에요. 2, 3분의 4, 0. 우리 그 유다미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있지? 요즘 거기 잘 써놔? 그 어느 페이지인지 알죠 지금? 워크북 51쪽이거든?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요제고 51쪽에 대해서 요 끝에 두 장만 워크북이거든? 여기가 적어놓자. 자, 1-1번의 2번 답이 2, 3분의 4, 0이고요. 자, 2번 답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은 0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1번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그리고 1. 자, 3번의 2번은요. a는 8, b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4번의 1번은 마이너스 1, 2번도 마이너스 1, 3번은 1, 4번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은 마이너스 1, 6번에 1, 7번에 1번, 8번에 x 4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7x 빼기 4는 0. 그 4번은 다시 4번이요? 네. 4번에 1번 마일, 2번도 마일, 3번에 1, 4번 마일. 자, 52쪽으로 가겠습니다. 52쪽에 9번에 3번이고요. 10번에 3,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은 50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경이 벌써 졸려? 틀렸는데요. 그런 감이 없어요. 저럴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먹어. 귀찮아서. 어? 아 수업 중에 졸질 말든가. 먹어도 먹어. 자, 졸리면 먹어. 졸린 거보다 낫지. 자, 우리 52쪽 질문 봤는데 숙제를 한 자만 질문해라. 숙제를 안 한 자는 질문할 권리가 없다. 알았니? 숙제 안 한 자들. 자, 51쪽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봅시다. 7번이요. 51쪽에 7번 한번 볼게요. 자, 3차 방정식 저 녀석의 세 근이 연속한 정수일 때.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이제 아까는 이제 알파랑 베타랑 감마로 잡았잖아. 근데 지금 같이 연속한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문자를 3개 쓸 필요가 있을까? 없죠. 자, 어떻게 잡으면 제일 깔끔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그렇지. 문자 하나 가지고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잡아버리면 제일 깔끔해. 그치? 맞죠? 그럼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아까 3개 썼던 거 중에서 첫 번째 거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게 세근의 합이었잖아. 세근의 합. 자, 그럼 아까는 알파, 베타, 감마였지만 지금은 얘네 셋이 세근인 거잖아. 그럼 얘네 셋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니, 성준아? 3알파 플러스 그치. 3알파 플러스 3 되지? 그게 지금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9지. 맞죠? 마이너스 a분의 9b잖아, 공식이. 그러면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알파가 얼마인 거예요? 알파가 2요. 2겠네. 그치. 알파가 2. 그럼 세근이 다 나와버렸네.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란 얘기지? 맞지? 그럼 이렇게 세 근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있는 A와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근각계수 관계는 썼으니까 민주야 두 번째 근각계수 관계 해볼게. 둘씩 곱한 합이었죠 아까. 그죠? 그럼 지금 우리 세 근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둘씩 곱해봐. 얘 곱하면 얼마? 6 플러스 얘 곱하면 12 플러스 얘 곱하면 8. 자, 이렇게 곱한 게 원래 공식이 뭐였어? 둘씩 곱한 합 공식이 뭐였어?
A분의 C지.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뭐라 그래야 돼? 여기다 적용하면. 그치, 요거분의 마이너스가 왜 나와? 원래 공식이 A분의 C잖아. 마이너스 있어요? 공식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A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얘인 거고 C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얘인 거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그냥 여기 쓰면 되지, 그치?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26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셋이 다 곱한 거. 유담아, 2, 3, 4 곱하면 어떻게 돼? 24지? 그 24가 아까 유담이가 필기했던 세 개 중에 세 번째 공식 있죠? 세 번째 공식의 우변이 뭐였어? 그치.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원래 우리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D였죠? 그죠? 이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걸 요 3차 방정식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A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 되겠죠? D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B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 그냥 B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B 값이 24. 성준이 됐니? 자,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3차 방정식의 근각계설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고 처음에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요렇게 잡고 출발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또 51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소윤이 질문 없나 51쪽에? 6번이요.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조은찬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이거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온찬아 기본적인 근각계절 관계 3개 써놓을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놈의 세근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다? 1이요. 1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다? 3이요. 3이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뭐다? 9. 자,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자, 이거 세 개를 써놓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요거 알파분의 3, 베타분의 3, 감마분의 3을 더하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 개의 분수를 뭐 하면서 시작해야 될까요? 통분하는. 그렇죠. 통분해야 되겠지. 그치?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분의 3으로 묶고 두 번째 거. 그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통분되겠지. 소유나 이렇게 통분된다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그지? 맞죠? 분모는 9분의가 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얼마야, 소유나? 1이다. 그치? 네. 근각계실 관계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찬이 이제 감마 잘 쓰나? 뭐 쓰죠? 손으로 자꾸 써봐야 돼. 여러분 그냥 소문자 R 쓰는 거랑 비슷하게 거꾸로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문자 R 쓸 때 이렇게 쓰잖아 보통. 그죠? 그거를 이렇게 좌우 대칭, 좌우 반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쓰 이렇게. 모르겠어요. 자꾸 연습해봐. 나중에 어차피 많이 쓰게 되니까. 알파랑 베타는 많이 썼죠?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알파는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온다. 알파. 베타는 약간 꼬랑지를 밑에서 길게 올라오면 좀 예쁩니다. 이렇게 베타. 감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잘 쓰면 좀 멋있어 보인다. 원래도 안 멋있었는데 더 안 멋있어졌어요. 아니지. 의외에 또 네가 알파, 베타, 감마를 잘 쓰면 누군가가 또 보고 예경이한테 이런 매력이 할 수 있죠. 못 쓰는데. 자, 51쪽에 또 질문 있나요? 51? 아, 너무 많아요. 소은이 몇 번? 8. 8번. 자, 8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3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그치?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간단한 거 한번 먼저 예를 들어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근이 1, 2, 3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x 세제곱의 개수가 5인 예를 드는 거야. 그냥 예를 드는 거. 요거를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내가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찾을 때는 두 근에 뭐하고 뭘 이용하죠? 합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찾는 게 편하지. 그지? 그럼 3차 방정식은 세 근이잖아. 준서야, 세 근이니까 세 근에 뭐뭐뭐를 다 쓰면 되겠어? 세 근에 합이랑 둘씩 곱한 합이랑 그치? 곱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거 써볼게요. 세 근이 이렇게 세 개니까 얘네 셋의 합이 얼마야, 준서야? 6이고요.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하면 2, 6, 3이지. 2 더하기 6 더하기 3 얼마지? 11. 자, 그 다음에 곱할게요. 원준아 잘 들어라. 곱, 셋이 다 곱하면 어떻게 돼? 6되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 하나를 쫙 쓰면 됩니다. 그죠? 자, x세제곱 던져놓고요. 여기가 이제 합 들어갈 자리인데 합은 어떻게 들어간다?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간다. 6x제곱. 자, 둘씩 곱한 합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대로. 그죠? 부호 그대로 들어간다. 플러스 11x. 자, 곱은 어떻게 들어간다? 부호 다시 바꿔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주면 요게 이제 세근이 1, 2, 3이 내지.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문찬아 x제곱의 개수가 5라 그랬으니까 5 어떻게 해줘야 돼? 5를요? 예. 곱해야겠죠. 어디다가? 전체에다. 전체에다. 그치? 이렇게 괄호치고 5를 딱 붙여주면 3차 방정식 완성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승조야 3차 방정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세 근의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곱 이걸 알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이게 3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8번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8번 문제에서는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원준아 일단 요 세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놓을게요. 자, 요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뭘까요? 마이너스 2분의 7 아니 플러스 2분의 7 그냥 2분의 7.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뭘까요? 4요 그쵸? 요거분의 요거니까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뭘까요?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거를 세근으로 하는, 그치?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제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 이거를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범준아, 우리는 이 셋에 뭐와 뭐와 뭐를 구해야 돼? 합, 둘씩 곱한 합, 곱, 맞죠? 우리는 이 세 개의 합과 이 세 개의 둘씩 곱한 합과 이 세 개의 곱을 구해야 돼, 그치? 맞죠? 자, 그럼 써볼게요. 자, 얘네 셋의 합, 얘네 셋의 합이면 알파, 베타, 합이라고 써놓고 갈게. 합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건데 이거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값이네. 그치? 민주야 그냥 얼마야 얘는? 그죠? 아까 위에서 구한 값 그대로 다 쓰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씩 곱한 합 가볼게요. 둘씩 곱한 합. 자, 둘씩 곱한 합 갑니다. 성준아, 요렇게 둘이 곱하면 뭐예요? 알파 어, 베타 제곱 감마 감마, 알파, 베타 제곱 감마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 알파 제곱 음. 베타 감마 그렇지, 요렇게 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놓으면 보기가 좋겠구나? 묶어요 묶읍시다. 뭘로? 알파 베타 감마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로 묶읍시다.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 감마 음.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그렇지,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이렇게 바꾸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네. 그치? 얼마야 승조야 이거? 요거랑 요걸 곱하는 거니까. 그치? 요거랑 요걸 곱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7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곱이 필요합니다. 곱. 그치? 소은아, 이거 셋이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근데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가 마이너스 2면 얘는 얼마겠어? 4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방정식은 세근의 합이 4고 둘씩 곱한 합이 마 7이고 곱이 4인 3차 방정식이야. 그치? 이제 요것들을 조합만 해주면 돼요. 자, 우리 민주가 해봅시다. 얘네 셋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하나 쓴다면 처음에 x 세제곱 던져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자, 합자리는 맞아요. 합자리는 맞는데 합이 여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 자리는 뭐예요? 그렇지. 부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 마이너스 7x. 그 다음 끝에는 뭐예요? 다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 그치?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꼭 뭐 써라? 는 0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 세제곱의 개수는 그냥 1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에다 뭐 따로 붙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를 잘 쓸 수 있으면 3차 방정식도 그냥 한 칸 늘어났을 뿐이야.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죠? 요게 8번 답입니다. 네.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하면 전체가 2 곱해주는 그렇죠. 근데 괄호 이렇게 치고 2 곱하는 거니까 2를 쭉 분배시켜가지고 답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또 51쪽에 질문 더 있나요? 필기는 하고 있니? 네. 자, 52쪽으로 가서 52쪽에서 몇 번 해볼까요? 9번, 14번 네, 9번. 아, 9번 같은 거 이거 이제 그 고1 때 기말고사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자, 9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3차식을 찾을 수 있는데 봐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그 생각의 사고의 과정을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겠는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3차식입니다. 3차식인데 지금 여기에 P1, P2, P4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 모양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 P1 더하기 1이 0이다. 이 양식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P1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P2 더하기 1도 0이다. P4 더하기 1도 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지? 자, 여기가 중요해. 자, 이 모양을 보면서 자, 이 내용이 이해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px 플러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1, 2, 4다. 자, 연결됩니까? 범주나 연결됩니까? 요걸 보면서 요거 여기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떠올리진 못하더라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멍청하네. 아니, 해라는 게 뭐야? 해라는 게 요 식에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해 아니야?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만족된다라는 것은 이 식의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1이라는 숫자가 요 방정식의 한 근이란 얘기 아니야? 네. 2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게 만족이 된대잖아. 2도 근이잖아. 4 집어넣을 때도 만족되잖아. 4도 근이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px가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요? 3차식이라고 말해줬죠? 그럼 이건 정확히 3차 방정식이고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1, 2, 4인 거예요. 더 이상의 근은 없어요. 맞니? 그러면 이 문제도 방금 앞장에서 풀었던 것처럼 세 근이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맞니 윤찬아? 네? 그럼 우린 또 A1, 2, 4라는 세근에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합이랑 곱이랑 둘씩 곱하면 그렇지. 우리는 1과 2와 4라는 이거 세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 셋의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그리고 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합이 얼마니 윤찬아? 7이요. 7이죠. 둘씩 곱한 합이 얼마니? 8, 2, 8, 4. 15. 2, 8, 4. 2, 8, 4. 14. 자, 곱은 얼마죠? 8. 8이죠. 자, 그럼 방정식 불러주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8 그치. 자, 이 방정식이 우리 위에 써놓은 이 방정식과 어떤 거야? 똑같아. 이게 똑같은 방정식인 거야. 그치? 문제에서 px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말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앞에다가 괄호치고 얼마 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식이 요식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p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px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서 1만 어떻게 주면 돼? 그치? 지금 우리는 p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요 식이 밑에서 우리가 구한 요거하고 같은 거야 라는 걸 지금 알아낸 거기 때문에 px를 찾아내고 싶으면 얘만 이쪽으로 하나 넘겨주면 px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px가 뭐가 될까? 여기에서 상수항만 범주는 얼마로 바꿔? 1.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야, 원호가 있었으면 지금 욕 바가지로 했다 지금. 어? 최근에 어디였어요? 없네.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놀아서 아프대. 좀 쌌나? 자, 넘기라고 이항시키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9잖아. 그럼 P3 구하라 그랬으니까 P3은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쵸? 3쭉 집어넣어서 27 마이너스 97 63 플러스 42 마이너스 9다. 얼마니 범준아? 아니 그러네. 마이너스 3. 그쵸? 3번이 답입니다. 3번 이렇게 푸는 거다. 이게 3차 방정식을 직접 우리가 찾는 그 문제의 약간 활용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경이 14번이라 그랬나요? 네. 네, 14번 가볼게요. 저는 곱셈도 못하게 되었어요. 14 곱하기 4 52. 자, 14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메가 문제랑 유사한 건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는 처음 식이 조금 다르죠. y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1이다. y가 왜 나와? 아 y 자, 오메가. 오메가. 일단 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직접 대입해라 그랬죠. 직접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인,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 하나 얻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넘겨가지고 원준아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더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근데 오메가는 요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오메가는 요거랑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민주야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지.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이 오메가 바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의 합은 뭐겠어? 여기서 두 분의 합. 아,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하지. 이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 공식이 뭐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뭐예요? 1이지 1.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뭐예요? 그쵸. 이것도 1이에요. 그쵸? 자, 요렇게 4개를 가지고 이 4개를 가지고 막 요렇게 저렇게 막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 4개 딱 써놓고
자, 문제에서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의 n제곱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럼 승주야 이거 출발 어떻게 해야 돼? 간단히 좀 할까? 자, 좌변에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요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거를 이쪽으로 넘긴 거다.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오메가 제곱 아닌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양되면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이걸로 오메가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그것도 가능하겠다. 너는 이걸로 했어요? 그럼 그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자, 요 놈을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바꿨어. 우변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뭐고 요거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요. 그죠? 얘도 역시 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했니? 요거를 가지고 자, 오메가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같다 이렇게 넘길 수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오메가로 바꿨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보면 좌변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 우변은 오메가 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엔요. 아, 요게 또 요식에 의해서 오메가 분의 1이 그러니까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그쵸? 그래서 요걸 오메가 바로 바꿨어. 얘를 오메가 바로 바꿨다. 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고 우변은 그냥 오메가 바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라는 건 결국은 요 안에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겠다. 그치? 그래서 n은 무슨 수? 짝수. 그치? n이 짝수면 좌변과 우변은 무조건 같아지겠네. 요 마이너스만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n은 짝수 이렇게 풀었구나.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니까 소은아 몇 개일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 50개지, 그지? 50개. 이게 다 답이다. 짝수이기만 하면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5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52쪽에 질문 있나요? 11번이요. 11번. 자, 11번은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i인 3차 방정식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한 근을 보는 순간 다 없었어 아직? 됐어? 자, 11번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i인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예경아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i면 나머지 근 중에 하나는 뭘까요? 2 마이너스 루트 3i 2 마이너스 루트 3i 요게 또 하나의 근이겠지 그지? 그리고 뭔가 근이 하나 더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1 1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뭐야 X 이거 뭐지? 3차 방정식 그날 때 그거 W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해서 그거하고 이 문제가 상관이 있나요? 이건 지금 오메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메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3차 방정식인데 한 허근을 갖는 거야. 근데 이제 A, B, C는 실수라 그랬기 때문에 혈내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는 반드시 짝꿍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근이 더 있겠죠. 그죠? 이 나머지 한 근을 승조야 뭐라고 잡았어? 알파.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3차 방정식이랑 밑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공통인 근 m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 m 값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만약 이 2차 방정식이 이런 근을 가지면 어떻게 돼?
그럼 이런 근을 가지면 나머지 한 근도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면 공통인 근 m을 갖는 게 아니라 공통인 근을 두 개를 갖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근 있잖아. 얘를 얘네 둘이 갖는 공통인 근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성준이는 어떻게 봤어 여기서? A가 음. 저다 더한 거고 음. B가 둘씩 해서 한 거고 C가 음. 그럼 우리가 지금 세 근을 이렇게 잡는다면 세 근의 합부터 생각을 하면 세 근의 합이 얘랑 얘 더한 게 얼마야? 4니까 4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그 4 플러스 m 요게 누구하고 같다? 마이너스 a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a가 4 플러스 m하고 같으니까 요 방정식의 a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 a 대신에 마이너스 묶어 쓸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m 요거를 a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아까 뭐였지? 공통인 근이 뭐였지? m였지, 그치? 그러면 유담아 m이라는 근을 요 방정식에 뭐 할 수도 있을까? 얘의 근이기도 하니까. 보통 한 근을 알고 있으면 뭐 하지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여기다 xr에다 m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m제곱 그쵸 4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가 0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m 값이 나오네. 맞죠? 요렇게 지워버리고요. 넘어가면 m 값이 몇일까? 1이겠지, 그치? m 값이 1. 그래서 m값이 1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세 근을 모두 아는 거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m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포인트는 요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그 공통인 근이 이런 허근이 아니라 요 놈일 거야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52쪽에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너는 어차피 권리가 없잖아. 질문할 권리가. 없으시면은 우리 이제 부등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부등식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해가지고 좀 쉬웠어, 그죠? 어려운 거는 조금 넣어놓고 쉬운 부등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부등식 쉽지. 응? 이거 하나 대답하고 가. 우리 본교재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4, 95, 96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냥 그 부등식 그대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연립 부등식 해가지고 부등식 두 개가 묶음이 된 거야. 그래서 가령 뭐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보면 96쪽에 있는 문제 중에 96쪽에 6번 요거 하나만 풀어보면 지난 시간에 사실 설명한 내용은 다 끝나는 겁니다. 96쪽에 6번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연립 부등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단 각각의 1차 부등식들을 풀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범준아 이런 건 어떻게 해줄까? 10개 합시다. 10배 합시다. 불러주세요. 4x 마이너스 7 15x 플러스 4 그렇지. 자 이항시켜줘.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1x 11 11 자 양변을 마이너스 11로 마이너스 11로 나눈다. 그럼 여기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9호 바뀌어요. 왜 이걸 다 부호가 바뀌어요라고 말할까? 부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얘들아 부호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예요. 이거는 부호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부등호예요. 부등호. 근데 물어보면 다 부호가 바뀐대. 부호는 안 바뀌어요. 부등호가 바뀌는 거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 물론 뭐 부호도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앞에 부호도 바뀌지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승조가 할까요? 요거 풀면 어떻게 돼? 몇 배?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뭐요? 6이죠. 그러면 3x가 4보다 작다. 그럼 뭐가 돼요?
x는 3분의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이거를 민주야 이제 어디서 합치면 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그리는 거야? 수직선을 그리는 거, 그죠? 수직선 그려가지고 숫자 2개만 쓰면 된다. 왼쪽 게 얼마? 마이너스 1. 오른쪽 게 3분의 4.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색칠 안 하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자, 3분의 4에서는 색칠 안 하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오면 되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범위가 포개지는, 그치?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 거기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치? 한번 읽어봐, 민주야.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 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 그쵸? 이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몇 개일까, 민주야? 뭐 말해봐요. 3개. 1, 0. 2개지, 2개.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1하고 0 2개다. 그래서 답은 2개. 자, 이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범준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내가 다 풀고 나서 수직선을 그려보니까, 뭐 예를 들면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해? 망한 거죠. 아까 분명히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해라 그랬잖아. 근데 수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없다. 그쵸? 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특수한 수직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오늘 나올 9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을 그려봤는데, 수직선 모양이 아까 왼쪽 것처럼 예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경우에, 이때 어떨 때는 해가 존재하고 어떨 때는 해가 없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먼저 해가 딱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 딱 하나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위에 있었는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밑에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 2에서 한 놈은 색칠하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놈은 색칠하고 왼쪽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성준아, 이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영역이 아니라 딱 숫자 하나만 공통범위인 거죠. 그 하나가 누구다? 2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진 경우에는 이때 해를 뭐라 그러냐면 2 하나만 딱 쓰는 겁니다. 범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x는 2라는 숫자 하나만 딱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경아, 두 개의 부등식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어떻게 돼, 예경아? 해가 없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등호가 빠지게 되면 일단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2보다 크다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색칠이 안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2라는 숫자를 두 범위가 모두 가지지 못했죠. 하나밖에 못 가졌지. 그럼 이거는 두 범위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민주야, 있다 없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답을? 그쵸.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부등호 중에 하나라도 색칠이 안 되고 뻥 뚫려 있으면 이건 공통범위 아예 없는 거예요. 그치? 둘 다 색칠이 되면서 같은 숫자에서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때 단 하나의 숫자를 해로 갖는다. 알겠죠? 그 밖에는 뭐 헷갈릴 거 없어요. 그림 그려봤을 때 아까 보여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건 뭐 고민할 여지 없이 그냥 해가 없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해가 없다라고 말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똑같은 숫자인데 둘 다 색칠이 돼 있다. 그럼 해가 딱 하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색칠이 안 돼 있다. 그럼 해가 없는 거고. 맞죠?
만들기 했어? 자, 내려가서 그럼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이해를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1-1번의 1번. 우리 소윤이. 자, 1번의 해는 뭘까요? 그쵸?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딱 하나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x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유담이 2번은 해를 뭐라 그래야 될까? 그쵸? 이거 금방 그려보면 1이 왼쪽에 있고 4가 오른쪽에 있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가고 4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가지, 그치? 요거는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해는 없다가 아니라 해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써도 돼요. 해는 없다라고 써도 돼요. 자, 원준이 3번. 자, 얘는 그냥 냅두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X는 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있대요. 여기 있네요. 아, 네. 얘도 똑같아요? X는 보다 작아요. 똑같아요, 얘랑? 아, 이거보다 커요. X 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 이거 뒤집어질 이유가 있어? 그죠? 이거 얘는 X가 5보다 작아요. 얘는 X가 5보다 커요지. 그럼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5에서 색칠을 한 번도 안 하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네.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해가 없어요. 그쵸. 이것도 당연히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민주야 4번은 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2 한번 넘겨놓으면 되겠죠. 그럼 x는 2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위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밑에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밑에는 해가 뭘까? x는 2라는 숫자 하나가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조금 특이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98로 한번 가볼게요. 자, 98쪽으로 가면 이제 부등식의 모양 중에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꼴의 부등식이 나왔어.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요런 건 배운 적 있죠? 괜찮아, 이렇게 생긴 거. 네. 연립 방정식인데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푼다고 배웠니? 그걸 어떻게 풀죠? 왜 뭐예요? 연립 방정식인데 이렇게 세 개 연결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이잖아. 모르겠어요. 오름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 방정식에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거. 모르겠어요. 맞아야죠.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뭐 무슨 뭐 x 플러스 2y는 뭐 3x 마이너스 y는 뭐 2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풀었어?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가 제일 간단하니까 얘랑 얘랑씩 하나 만들고 얘랑 얘랑씩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립해서 풀잖아. 네. 기억나죠, 그쵸? 네. 그런 문제인 건데 이번에는 이게 등호가 아니라 뭐인 거야? 부등호인 거야.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예경아 설명할 때 설명 들어. 예전에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만났을 때도 막 나는 C가 좋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은 부등식에서는 오답이에요. 방정식에서는 세 개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뭐 A랑 B를 하든 A랑 C를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부등식에서는 이 대소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B를 건너뛰고 A가 C보다 작아요 해버리면 이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 만약에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이걸 갖다 내가 1이랑 5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위에 있는 부등식과 같은 의미일까? 다르죠? 그죠? 이렇게 되면 1이 5보다 작아요는 항상 성립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요 내용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AC, BC 하면 안 됩니다. AC, BC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앞에 둘, 뒤에 둘로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게 되는 거니까 부등식에서는 꼭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예경아 설명할 때 설명 들어. 아, 자. 제가 풀지 말고 설명할 때 설명 들어. 자, 요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A, B, B, C로. 자, 절대값은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 밑에 거 먼저 해볼게요. 1-1번 한번 봅시다. 자, 1-1번 같은 거 만났을 때 원준아,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치.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거 바로 풀어볼까? 이거 2x가 3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X는 마이너스 그쵸. 2x가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x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읽어볼까 원준아? 마이너스 4가 아니 읽을 때는 무조건 x는으로 읽는 거야. X는 마이너스 4가 크거나 그렇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야 돼.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4X 음. 6보다 아니 작다 작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을 거니까 뭘 그려요? 뭘 그려요? 뭘 그려요? 수직선 수직선을 그려요. 수직선 그려가지고 왼쪽에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오른쪽에 얼마? 2.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기인데 여기지? 자, 이거를 원준아 잘 읽어봐. 답을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가네요. 일단 x는으로 시작한 겁니다. X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부터라고 읽는 경우는 없어요. 마이너스 4보다 어떻고 크고 크고 아니에요. 아니 크거나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렇지 그렇게 읽는 거야. 다시 읽어봐. 처음부터 뭐라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아니 주어부터 누구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렇게 읽는 거야. 그치? 정확하게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2번은 유담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유담아? 왼쪽 두 개랑 오른쪽 두 개랑 이렇게 맞죠? 자, 왼쪽 두 개 먼저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될까? 이쪽에 x 쓸까요? 좋아요. x를 이쪽에 쓸까요, 유담아? 이쪽에 쓸까? 그게 편하겠지? 이쪽은 얼마? 마이너스 7. 자, 초록색은 어떻게 돼요? 그쵸. 3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것도 이제 수직선 그린다 그러면 마 7이고 3이니까 x가 마 7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 3보다 작다. 요렇게. 그치?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이 아닌가? 아, 이게 틀렸구나. 3x가 3보다 작다구나, 그치? 맞죠? 그럼 여기가 나누면 어떻게 돼? 1이 되겠네. 그럼 여기를 1로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다. 3개짜리는 무조건 앞에 둘, 뒤에 둘로 가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끝났어요. 절대값입니다. 1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자, 여러분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이런 거. 요런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1초 만에 그냥 답을 쓸 수 있어. 원래 절대값이 뭐지, 은찬아?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원래 절대값이라는 그 용어의 뜻 수직선 맞아 사이로 수적선이요?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거리 아니에요? 어디부터의 거리? 뭐죠? 그 수직선의 그 딱 그 x 0 0부터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워서 3보다 작아. 소윤아. 그러면 원점 0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치? 그러면 0에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 있잖아. 플러스 3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 있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거리가 더 가까운 애들이 지금 x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마3과 풀3을 끊어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을 x의 범위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절대값 없이 요렇게 쓸 수 있다.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오케이? 소은이 이해되니? 그럼 소은아 만약에 뭐 3x-1이 절대값 씌우면 5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만났어.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바로 x로 간다고요? 와우. 그거 암산 되게 잘하는 건데 그러면. 자, 일단 x는으로 가지 말고 얘를 먼저 쓰는 거지. 얘를. 3x-1이 어떻다? 5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5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렇게 먼저 쓴 다음에 여기서 x만 남도록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x만 남게 하려면 먼저 마 1을 없애야 되겠네? 예경아 마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넘겨요. 근데 이거는 넘긴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양쪽에. 전체에다가 8. 그치?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그치? 여기 얼마 돼? 마사. 마4. 가운데는 3x. 3x. 여기는 6. 6. 자, 그 다음에 3도 없애고 싶어? 3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3으로 쭉 나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는 x. 여기는 2. 이렇게 풀면 되겠지.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렇게 생긴 모양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렇게 생긴 것들을 단순 절대값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절대값 씌운 거 전체가 얼마보다 작아요. 아니면 절대값 씌운 전체가 얼마보다 커요. 이런 것들은 단순 절대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화 듣고 있니? 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 절대값 x가 5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해? 너의 센스를 보여줘. 아. 거기 사이보다 더 넓은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쓸 거야? 5보다 크고 네.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의미는 알겠는데 말을 할 때 5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는 없어. x가 5보다 크고 아니 5보다 크고 하면 안 돼. 5보다 크다. 그래 5보다 크다. 그리고 그리고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똑같은 거잖아. 그 고하고 그럼 거나로 가야지. 거나. 5보다 크거나 또는 어떻다?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그치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여기가 중간에 그리고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요? 야, 어떤 숫자가 5보다도 크면서 마이너스 5보다도 작냐? 그런 숫자가 어딨어? 5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치? 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요쪽이랑 요쪽이 해당되는 거지. 그치? 맞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 절대값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거는요. 보면 그냥 금방금방 풀 수 있어. 봐봐. 2-1번은 자 절대값 x가 2보다 커. 그러면 보자마자 유담아 어떻게 해버려라. x가 2보다 봐봐.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지.
그지?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지점보다 더 0에서부터 멀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요쪽에 있는 숫자 또는 요쪽에 있는 숫자를 말해줘야 되겠지. 그럼 x가 2보다 어떻거나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쵸? 네, 요게 1번 2-1번의 1번 답이고요. 크다가 문제 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요거를 뭐 앞에 쓰고 여기 뒤에 쓰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간에 어차피 또는이니까. 자, 2번으로 가서 2번 민주야,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먼저 요놈의 범위를 뭐라고 써야 돼? 요놈의 범위를 5-x는 크고 하면 안 돼. 작고는 더 안 돼. 크거나 같고. 맞아요.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정리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x만 남기고 싶지. 그럼 누구부터 없앨까? 5부터 없애자. 5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빼기 5, 빼기 5, 빼기 5 할게요. 그럼 얘 얼마 돼요? 마이너스 11. 가운데는 마이너스 x. 오른쪽은 1.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아직도 x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없애줘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1을 쭉 곱한다. 그러면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11이 될 거고 얘는 마일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치?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원준아, 이거 읽어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1보다 작다. 뭔 말이야? 중간에 뭐 빠졌어. 크거나 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거기 끝나면 안 되고 일단 얘부터 말해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 같고가 들어가야 돼.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1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작거나 같다. 그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맞죠? 정확하게 읽는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하게 잘 못 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부등식은.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은 무슨 절대값이라고? 단순 절대값이야. 단순 절대값. 그러면 단순하지 않은 절대값도 있겠죠? 그죠? 단순하지 않은 절대값, 그냥 일반 절대값 문제가 이제 밑에 있는 2-2번 같은 건데, 자, 2-2번 같은 문제는 방금 전처럼 한 방에 해결이 안 돼. 일단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야. 그치? 절대값이 2개 있고요. 단순 절대값의 모양이 아닌 상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절대값이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를 푸는 정석대로 푸는 겁니다. 자, 정석대로 풀 건데 여러분, 절대값 문제를 푸는 정석이 뭘까요? 어찌게 풀려? 절대값 문제를 푸는 정석. 맞아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예요. 구간을 나눠서. 자, 근데 구간을 나누려면은 나누는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 경계선. 그지? 자, 그 경계선은 어떻게 찾을까? 그렇지. 지금처럼 절대값이 2개 있을 때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2개 있잖아요.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이에요. 유담아, 어디가 경계선이라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얼마와 얼마야? 0이랑 마이너스 1. 그치? 0이랑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방금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0 자신이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을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범준아, 몇 개의 구간으로 잘리겠니? 2개. 아, 4개. 자, 우리 범준이가 이렇게 있는데, 범준이 몸에 경계선을 2개를 그으면 범준이는 몇 등분으로 몇 조각으로 잘릴까요? 3조각으로 잘리지. 경계선이 2개니까 3조각으로 잘리는 거예요.
가위질을 2번 하는 거잖아. 그럼 3조각이 돼야지. 그치? 맞죠? 그래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아예 3개의 구간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보고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을 때 3번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눌 건데 이게 막 어디는 등호가 붙어있고 어디는 등호가 안 붙어있고 막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냥 경계선에 있는 숫자도 여기든 여기든 한쪽에는 껴줘야 될 거 아니야. 1번에도 안 껴주고 2번에도 안 껴주면 얘 너무 서운하잖아. 그래서 항상 그냥 우린 습관적으로 얘는 이쪽 오른쪽 범위에 붙여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도 3번 범위에 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구간에 0 밑에 등호가 들어간 거고 2번 구간에 마이너스 1 밑에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세 구간 중에 어디 하나로 다 소속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풀어보면 요때는요. 이게 중요하지 이제. 이 범위 안에 x가 있을 때는 빨강과 초록이 둘 다 부호가 소유나 뭘까? 그치?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빨강과 초록이 둘 다 음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절대값 밖으로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돼, 소윤아? 그렇죠.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으니까 이거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초록색도 마찬가지. 민주야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부등호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마 2로 나누지. 뭐가 돼 민주야?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럼 그냥 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구간을 나눠서 푼 거기 때문에 이 위에 나눈 구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럼 소은아,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뭐라고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2 먼저 쓸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렇지.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진 해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구간 잘 보세요. 두 번째 구간. 자, 두 번째 구간은 운찬아, 요 범위 안에 x가 들어가 있다면 빨강은 양이니 음이니? 하나만 말해라. 음이요. 뭐라고? 음이요. 음이죠, 그쵸? 0보다 작으니까. 초록은 뭐예요? 음이요. 야,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 마이너스 1이요. 아, 그거 말고. 네? 마이너스 0.5. 그래, 마이너스 0.5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요. 양이지, 얘는 뭐야? 음이요. 그래, 양이라고, 양. 어? 그럼 이거는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돼. 두 번째 건 어떻게 꺼내야 돼? 그대로 꺼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꺼내보잖아요?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없어요. x가 지워지죠. x가 지워졌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x가 지워지면 자, 뭐가 중요하냐면 x가 지워지고 나서 남아있는 식을 봐봐. 잘못됐어요. 맞네. 이 남아있는 식의 참 거짓이 중요한 거야. 민주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치?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참이야. 그건 무슨 뜻이다? 이 범위 자체가 다 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거짓이면 그건 무슨 뜻일까? 이 범위에선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x가 사라진 경우에는 남아있는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세요. 지금의 경우는 참이기 때문에 2번 구간이 통째로 다 해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3번 구간으로 가서
x가 0 이상일 때는 유담아 빨강과 초록이 둘 다 뭘까? 둘 다 양이겠죠. 그럼 둘 다 그냥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1이 3보다 작다니까 넘기고 나누면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이번에도 이 구간과 그 결과, 그치?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 해가 되는 거니까 이 공통 부분은 뭐야, 유담아? 그려볼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0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으니까 여기네, 그치? 뭐라고 읽어야 돼? 그쵸.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구간은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결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뭐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봐봐. 1번 구간에서도 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2번 구간에서도 해가 나왔고요. 3번 구간에서도 해가 나왔어요. 그지?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이 세 개가 모두 답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을 잘 살펴보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에서 끝났지. 근데 그 다음 구간이 또 어디서 출발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또 0에서 끝나죠. 그 다음 구간은 다시 또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끝나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다 돼? 1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간을 이렇게 1번, 2번, 3번 구간 이렇게 나눠서 풀었잖아. 근데 구간을 다 각각의 해를 구해보니까 1번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출발했고 여기서 쭉 와가지고 2번 구간 통째로 다 포함하고 3번 구간에서 1까지 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해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는 것이 일반 절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절대값.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게 구간 나눠가지고 푸는 게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숙제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숙제 문제가 없구나. 일단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본교재에서는 97과 98 여기인데 우리가 저번에 94부터 96도 오늘 채점을 못했으니까 요거 숙제 안 한 사람들은 여기도 포함해서 그리고 워크북은 53과 54 요렇게 두 페이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